안녕하세요. 위즐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MZ세대와 함께하는 라떼 영화 오늘도 함께할 건데요. 오늘 뭐 한다고요? 자, 오늘은 양들의 침묵이고요. 네. 되게 좀 무서운 영화죠, 사실은. 네, 거기까지. 저희 빨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기필입니다. 젤리입니다. 웅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웅탈님이 이 영화 제작되었을 때 당시에 태어나기 전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세요? 태어나기 전이죠. 91년도 영화니까. 그렇게 오래됐구나. 제가 95년생이니까. 와, 진짜 오래된 영화네. 이게 원작 소설이 88년에 나오고 91년에 바로 영화했더라고요. 히트를 쳤군요. 소설이 엄청나게. 그런가 봐요. 저는 그런가는 잘 몰라요. 영화만 아는 거라서. 네. 영화도 사실은 이게 지나가다가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사실은 오늘 양들의 침묵이 한니발 렉터 시리즈 4부작 중에, 그러니까 영화는 처음인데 스토리상 3부예요. 3부. 스토리상 영화는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아마. 이게 아마 양들의 침묵, 한니발, 레드 드래곤, 한니발 라이징 아마 이렇게 4부작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스토리상으로는 오늘 얘기한 양들의 침묵이 3부, 그다음에 한니발이 4부, 레드 드래곤이 2부, 그다음에 마지막 한니발 라이징이 1부. 그러니까 아마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뭔지는 난 1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네. 그냥 스타워즈도 아니고. 그게 책을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책이 그렇게 책은 이제 순서에서 나와 있겠는데 영화된 게 아마 그런 식으로 침묵 네. 부분인 영화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영화된 순서인지 책도 그렇게 나온 건지. 그 어쨌든 당시에 그게 책이 되게 유명했었던 것 같긴 해요. 책 읽으신 분 없어요. 책이 훨씬 무서울 것 같아. 왠지. 그럴 저는. 것 같아. 영화도 되게 무시무시했는데. 항상 영화보다는 원작 소설이 더 맞아. 항상 맞아요. 그런 편이라서 그렇죠. 그러게요. 되게 잔인한 묘사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카니발리즘 관련된 그런 내용이니까. 네, 사람 먹고 막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겠네요. 뭐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먹을 수도 있지 뭐. 그쵸.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죠. 영화는 비슷했죠. 보셨나요 혹시 양들의 침묵? 저는 예전에 본 거를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없어서 그때 모르고 봤고, 그래서 짤로 그냥 20분짜리 요약만 봤어요. 그것도 언제 봤냐면 제가 무서워서 마음 먹고 버스 안에서 봤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 많고 화날 때. 그래, 이렇게 안 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버스 안이 위험할 수 있어요. 밟고 부산행 안 화나면 보셨어요? 괜찮아요. 밟고 화나잖아 일단. 보셨어요? 기피디님은? 봤죠. 당시에. 당시에 봤구나. 한 20, 30년 전에. 아니요. 저는 상영한 걸 본 기억은 아니고요. 그 뒤에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뭐였는지 기억 안 남. 저를 무섭게 해주세요. 저는 1도 없어요. 아는 게. 안 보셨어요? 안 봤고. 일단 무섭고 뭐 약간 잔인하면 일단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가 나름 대단한 영화인 게 네. 그 호러라는 장르로는 지금까지도 없는 최초의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호러라는 장르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상은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요? 호러라는 맞아요. 장르. 명작품이라 진짜 잘 만들었나 보다. 그리고 그게 그랜드 슬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외 3개상 더 타면은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걸 탄 영화가 지금까지 딱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2개는 이름도 몰라요. 너무 58년도, 38년도 영화예요. 그거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나름 대단한 영화예요. 그렇구나. 나름.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나 싶은데 아니, 재밌는 영화 많잖아요. 저는 아바타도 재밌다 생각하거든요. 재밌죠. 근데 이게 그 정도 영화인가?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같이 탔다면 생각해봅시다. 이거 생각해봐요.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이 한 영화에서 나왔다? 그러게 어렵지. 쉽지 대부 않죠. 같은 영화 봐요. 남자죠. 배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영화 자체가 뭐 성별 비교하기보다는 주인공 한 명 집중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영화에서 남녀가 탔다? 이거 되게 대단한 거로 볼 수 있고 생각하면. 저번에 소개시켜준 영화가 기억나네요. 여인의 향기하고 여인은 잠깐 나오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할아버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심지어 양이 안 나와. 그래요? 양 안 나와요. 양 안 나오죠. 포스터에도 양 안 나오고 나비만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상징인 그런 상징 같은 그런 그 신기하네. 네. 기생충도 그때 아카데미 기생충 안 시상식에서 나와. 기생충이 안 나와. 거기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못 받았잖아요. 딴 거 3개 받았는데.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센세이션 하다가 막 인기 많았던 영화 못 받은 건데 이 영화는 88년도의 소설로
90년대 영화 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 되게 센세이셔널한 영화였다. 근데 물론 저는 워낙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메멘토라는 영화 아시나요 혹시 메멘토? 알죠? 메멘토는 봤어요. 메멘토는 저는 극찬하. 그죠. 전 그게 차라리 오거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이해가 힘들어서 상을 못 그럴 수 줬을 있겠다. 거예요. 따라가다 중간에 놓쳤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평에 대해서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네. 처음 그 영화를 본 거랑 이미 그런 아, 영화를 그럴 많이 수 있을 것 겪어오고 나서 메멘토 것도 보고 뭐도 보고 뭐 인셉션도 보고 한 사람이 다시 본 거랑 다르다. 영웅몬스터 그럴 제가 것 유치하고 같아요.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럴 그래서 그 수 당시에는 있겠다. 센세이션을 했다. 그럴 수 제 있겠다. 생각에도 그랬다. 90년대 초, 90년대에 양들의 침묵 같은 그 정도의 작품이 흔히 있는 게 없었으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나무주연, 여우주연, 기타 상까지 와 기대되는데. 있지 않을까. 설득해 주세요.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보면은 그래요? 제가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놀래키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주로 안 좋아하는 영화를 들고 와서. 근데 이거는 놀래킨 영화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는 의미심장하게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최근 영화로 뭐 미드소마나 유전 이런 영화 있어요. 저 그거 보고 며칠 동안 생각났거든요. 계속 그 장면이. 근데 저 그런 영화를 오히려 좋아해요. 막 조던 필 감독 영화 같은 거 계속 뭔가 떠올리게 하는 거. 노비나 어스 막 그런 영화들 보면은 게다가 같은 영화 보면은 계속 의미심장하게 뭔가 사람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다 했던 이산의 영화야. 게스트하우스에서 다 했던 주로 영화야. 했던 네. 호러. 네네네. 네. 저는 그런 공포 영화를 그런 것만 좋아해요. 약간 놀래키는 거 말고 의미심장하게 뭐 불편하게 만드는 네. 이 영화가 딱 그래요. 오. 맞아요. 근데 이 영화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콜라보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 팀이랑 이 팀이랑 콜라보를 그러네요. 한번 해볼 영화들. 필요가 있어 네네. 보입니다. 여기 앤서니 호킨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좀 살아 계신가? 그러실 거예요 아마도. 최근에 그 예전에 그 나오셨잖아요. 알파치노 아저씨랑 영화 3시간짜리 영화 나왔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리시맨인가? 거기 나왔었고 두교황 거기도 나오셨고 저는 그분이 이 영화에서 대단하신 게 네. 사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사실 그 여자분이세요. 이름 기억 안 나네요 배우분이. 근데 그 배우 역 이름이 스탈링이신데 클라리스 스탈링인데 그분이 사실 주인공이에요. 그 영화가 2시간 20분인가 2시간인가 그렇거든요. 그 중에 이동진 평론가가 이 영화에서 평을 그렇게 놨어요. 15분 동안밖에 안 나오는데 뭐 강렬한 인상을 줬다. 앤서니 호킨스가. 실제로는 24분이 나와요. 15분이 아니다. 이 평론가까지 역시 T형. 디스하는 야 훌륭하다. 근데 네. 24분이라는 영화가 근데 영화 2시간 중에서 고작 25분 나왔는데 나무 주연상을 받았다. 아, 그분이 그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영화 내내 주연이에요? 나온 것 같았는데. 그렇죠. 진짜 이런 느낌이 25분 있구나. 나와서 나무 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계속 내용에 나온 느낌이죠. 그죠? 그 영화 전반을 쥐어잡고 그죠? 있는 아,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계속 나오는 느낌. 왜냐면은 영화를 그 사람이 연기를 할 때는 배우를 안 봐요. 관객을 봐요. 카메라를 보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구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배우가 할 때는 막 이렇게 주연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그분이 한니발이거든요. 한니발을 얘기를 할 때는 딱 카메라 보면서 얘기를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그게 그렇구나, 옛날에는 24분. 실제로 프로파일링을 네.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를 전제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연쇄살인 사건이 있으면은 실제 원래 연쇄살인 사건 구금돼 있는 데서 찾아가서 정보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프로파일링 하는 거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한니발한테. 근데 프로파일링 역으로 당해요, 사실. 프로파일링 하는 건데 보면서 내가 약간 가스라이팅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으면서 점점 막. 어쨌든 근데 이 영화가 25분 만에 나와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이게 1등 기록이 아니다. 더 짧은 기록이 있다. 15분만 나와서 나무주연상을 타신 분이 1938년인가 계시더라. 기원전. 38년이면 기원전이죠. 네네네. 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때 그분도 계시더라. 근데 네. 그분은 영화 시간 짧았고 그때는 영화가 1시간 안 넘어갔대요. 3, 40분? 그런 그걸로 건 치면은 나왔네. 절반이지. 비중이- 근데 이분은 2시간 영화에서 120분에서 고작 25분 나와서 근데 이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네. 보면은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계속 나온 것 같아요. 느껴져 영화 전반에 맞아. 이 아저씨의 기운이? 느낌이. 예. 물론 그분이 중심이긴 해요 스토리가.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연쇄살인마를 잡으려고 연쇄살인마를
프로파일링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게 사실 이 영화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이 한니발이 그 악역 중에서 진짜 인기가 많아요. 영화의 악역 영화사의 악역들 중에서 정말 많지만 네. 많은데 그 이게 드라마로 나왔거든요. 미드로도. 거기 배우가 미켈 멜란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정말 섹시하세요. 중년의 그런 섹시함 보여주는 그런 아저씨인데 여자친구가 좋아해서 그걸 알게 됐는데 한니발 이름 무슨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한니발 하면 옛날에 그 로마의 장군 그렇죠. 네. 그건 줄 카르타고 알았는데 장군.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사람을 썰어 먹어요. 이게 뭔 내용이야? 그래서 처음 영화를 봤거든요. 원작 영화를 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결국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마 잡으려고 연쇄살인마를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연쇄살인마 프로파일링을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한 심리학인가 정신과 의사였나 정신과 그런 의사. 식으로 약간 전문가셨어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구슬려서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구슬려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키시는 진짜 심리적인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거죠. 그래서 그 첫 장면 등장 장면 자체가 5분밖에 안 나오거든요. 첫 장면이. 근데 그게 엄청 길게 느껴져.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특급 연쇄살인마니까 네. 특급 그 죄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구석에 박아놔요 사람을 거기 막 감옥 구석에. 그러니까 그 클라리스라는 사람은 이제 신입이야 FBI. 그래서 조사를 해봐라. 도움 될 왜 거다. 신입을 보내? 그러니까 저거 무서우니까. 맞네, 그거네. 맞네. 원래 근데 뭐 이름 말단에 다 하고 도장을 위에서 찍고 번호는 위에서 왔잖아요. 뭐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그 그래서 직장 이제 생활. 네. 가봐라. 가요. 근데 막 감옥에 막 깊숙이 들어가. 들어가고 뭐 철장 열고 뭐 철장 뚫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이제 감옥 완전 맨 끝방에 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기 전에 그 감옥 끝방 가기 전에 있는 죄수들 다 보여주면 지나가는 죄수들 막 난리가 나요. 막 여자 봤다고 막 난리나고 막 악질은 여자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우아하게 딱 서 계세요. 가만히 서 막 그림도 있고 방에 이렇게 막 가만히 서 계세요. 그래서 오니까 뭔 일로 왔냐 하면서 자기가 뭔가 자기 집에 온 손님 맞이하듯이 이렇게 이게 대화를 풀어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프로파일을 하러 왔는데 역 프로파일을 당해요. 그냥 뭐 냄새가 맡고 향수 못 쓰는지 알아. 그게 점점 막 사건에 대한 그 FBI 요원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 한니발 선생님께서는 역으로 계속 그 요원의 정보를 알아내려 그래요. 와. 계속 이렇게 어린 시절 이야기나 예. 하게 만들어. 하게 만들어. 술술 해요. 하게 만들어. 꼭 봐야 되는 영화네. 그렇죠. 근데 보다 보면은 나도 할 것 같아. 이게 눈을 너무 안 움직이셔요. 눈 깜빡임이 거의 없어요. 영화를 얘기해 보면은 공허한 눈빛이 쳐다보는데 날 쳐다보는 것 같지 않거든요. 카메라 보는 것 같긴 한데 누굴 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끌리게 하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데 무서워요. 맞아요. 그런 느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손도 움직이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얘기해서 입만 딱 움직여요. 눈을 가만히 있고 입만 계속 움직여 이렇게 뭔가 그것도 그런 철장 느낌이에요. 안에서. 세상에. 근데 홀려. 그 가스라이팅 할 때 비법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진짜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첫 장면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정보를 흘고 막 놀려요. 약간 도발해요. 계속 불편한 말로 도발을 하고. 근데 그 도발하는 장면이 장면에서 루머일 수도 있어요. 비하인드인데 그 도발하는 장면이 약간 성적인 도발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본에 그런 대본이 없었는데 앤서니 홉킨스가 그런 말을 했어서 실제 여자 배우가 진짜 기분이 나빴고 진짜 화가 나고 진짜 감독한테 따졌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연기가 너무 잘 나와서 그대로 썼다. 애들이 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정보를 얻어요. 얻긴 얻는데 정보도 뭐 그래서 그 구라를 쳐. 그래서 구라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연쇄살인범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누가 한테 막 맞춰 이렇게 정보를 주면 다 맞춰요. 프로파일링을 해서 네. 얘가 이 문제발인마에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한니발이 물론 그 요원도 같이 하면서 네네. 근데 계속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점점 이제 요구를 하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연쇄살인마가 그 뭐 미국 상원의원 높은 사람의 딸을 납치를 해요. 난리가 난 거야. 이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라리스가 그 사람들 정보를 얻는 와중에 그때 그 뭐 교도소장인가 그 사람이 정보를 엿듣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가 공 가로채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니발한테. 처음에 클라리스 그런 얘기해요. 정보를 주면은 더 좋은 곳을 옮겨주겠다. 감옥을. 더 좋은 수감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정보를 얻고 갔어요. 그걸 이제
소장이 내려와서 그 굴하다. 그러면 없었다. 근데 난 진짜 해줄게. 범인 이름 얘기해주면은 난 진짜 해줄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니발이 범인 이름 얘기해주고 좀 더 좋은 감옥으로 가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굴한겨.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저 좋은 감옥으로 가는데 그 감옥이 엄청 커다란 무슨 뭐 박물관 같은 뭐 그런 그 연회장 같은 공간에 네. 철장 쳐놓고 막 소파 좋게 있고 막 책도 읽고 있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클라리스가 또 와요. 클라리스 와서 막 물어봐요. 너 그 이름 장난친 정확히는 그 내용까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름을 장난쳤거든요. 뭐 영어식 장난인 것 같아. 또 스펠링 틀리게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같아. 네네. 그래서 했는데 막 따져요. 왜 구라치냐. 그러니까 지금 상원의원이 잡혀 있으니까 딸인데 너 이러면 너 다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알려줄 테니까 일단 앉아봐라 하면 또 가스라이팅 시작해. 점점 이제 정보를 알아내요. 근데 거기서 아까 정보가 이 클라리스라는 FBI 요원의 트라우마를 알아내요. 그러니까 양들의 침묵이잖아 제목이. 네. 어릴 때 양이 뭐 다쳤나? 그런데 양을 이제 못 구해줬어. 그 요원이. 네네. 그게 자기한테 트라우마인 거예요. 뭐 그게 트라우마가 남았나 봐요. 그걸 알게 돼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써먹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보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중요한 장면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 그 의원이 사건 일지 주면서 읽어보고 누군지 말해달라. 근데 걔는 이제 안 읽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정말 알아낸 거죠. 그럼 그냥 그다음에 이제 그 교도소장이 와요. 왜냐면 지공 뺏기면 안 되니까. 그치. 가서 나가라 그래. 나가다가 이제 그 한니발이 다시 불러서 막 소리치면 불러서 사건 일지 가져가라 그래요. 그때 주면서 한니발이 손 이렇게 가서 주면서 그 요원의 손을 이렇게 건들거든요. 이게 영화에서 유일한 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두 배우의 영화 유일한 터치예요. 스킨십. 네, 유일한 스킨십이에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 사람이 그 교도소장의 얘기를 하다가 뭐 펜을 숨겼나? 뭐 그렇게 해서 펜인가 뭘 숨겨요. 그래서 결국 탈출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진짜 무섭단 나도 말이에요. 무서웠어. 밥 주러 와서 밥 주러 오면은 이제 간수들이 밥 주러 밥 왔을 주러 때. 오잖아요. 철장에 그 사람 이렇게 지루해서 수갑 채워놓고 밥을 주는데 그 사람이 펜 같은 걸로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철창 물어 안에서 뜯어 막 간수를 물어 공격을 해요. 물어뜯어. 근데 그게 깜짝 유명한 놀랐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끝나고 나서 입에 피 묻은 채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되게 뭔가 음악도 웅중한 음악이 나오지 않나? 그러면서 뭔가 예술적으로 느끼는 희열 듯한 막 이렇게. 정말 무슨 아시에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탈출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도 충격적인데 가면은 이제 뭐 총소리 들릴 거 아니야. 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관들이 밑에 있다가 막 올 거 아니에요. 오면은 거기 죽은 경찰의 시체를 네. 위에 매달아놔요. 이렇게 예수처럼 배 갈라서 배를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근데 이빨로 다. 웬일이야. 근데 그게 실제로 옛날에 바이킹족의 그런 고문 형벌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저거 찾아봤고 왜냐면 그 옛날에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면 갈비뼈를 하나씩 빼는 순간 이미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란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달아나요. 이거 딴 얘기인데. 달아놓고 경찰 그 두 명이 공격당했었거든요. 네. 한 명은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막 조사해보니까 살아 있는 거야. 유일한 목격자잖아. 네. 빨리 병원 보내요. 빨리 병원 보내고 가는데 이제 얘들은 엘리베이터에 어쨌든 건물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엘리베이터에 막 들어가요 경찰들이. 여기다가 애를 환자 보내고 가려는데 위에 천장에 피가 뚝뚝 떨어져. 여기 있다. 잡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겠구나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교차 편집이 나오거든요. 편집이 이거 다다다다 이렇게 돼요. 그 환자의 장면, 그 119에 실리는 장면, 그 엘리베이터 위에 있는 그 범인이 있는 장면 왔다 갔다 되는데 막 무전을 쳐요. 여기 위에 있다. 위에 있으니까 혹시 움직이면 쏴라. 그래서 엘리베이터 위층으로 가서 내려봐. 위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위에. 미리 총 쏴봐요. 다리에다가. 안 움직이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뚜껑 열어서 확인해 봐야지 하거든요. 그때 이제 무전은 그 사장이 나오고 여는 장면이 나오면서 또 교차 편집이 돼서 그 장면에는 앰뷸런스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앰뷸런스 안에가 비춰져요. 네. 근데 이제 열리는데 시체가 떨어져. 근데 얼굴이 없네. 얼굴 가죽이 없어. 그리고 다시 그 앰뷸런스 하면 넘어가.
십치가 움직여. 어. 그러더니 얼굴 가죽을 벗는 거예요. 한니발이 나와요. 어머나. 그러니까 한니발이 그 경찰관 한 명이 얼굴 가죽 벗겨서 자기가 쓰고 나온 겨. 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숨 쉬고 있다 그랬죠.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죠 자기가. 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 너무 충격적인 잔인하고 막 그런 장면인데. 근데 전 그 와. 교차 편집이 되게 사람을 긴장되게 만들어요. 어. 난 상상도 못했거든. 그럴 줄 몰랐거든. 아니 얼굴 껍질을 어떻게 벗기지? 근데 여기서 저는 다른 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옹탈님은 PD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독이나 아 그런가요? 그런 어. 촬영 기법이나 이런 걸 눈여겨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아 그쵸. 근데 그게 근데 보다 보면은 불편해요. 왜냐면은 아니 이쪽 얘기하고 있는데 범인 잡아야 되는 순간인데 계속 딴 장면 보여주잖아. 불편하잖아요. 왜 네네. 저럴까 하는데 그러니까 긴장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음. 뭔가 이게 나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또 그런 그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청자들로부터 하여금 조금씩 실마리를 주기 위한 그런 편집이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왜 자꾸 이걸 이렇게 보여주지 했는데 그걸 짐작하게끔 아. 긴장감도 이렇게 하고. 네. 그런 촬영 기법이 지금 우리한테 흔하지만 그때는 센세이션을 했다. 우리한테는 매우 흔한 기법이지만 그때는 센세이션을 했다. 그래서 탈출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위험한 사람이 음. 탈출을 하고 어떻게 얘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또 교차 편집 장면이 기가 막히게 나온 게 있는데 그래서 범인 정보를 알아냈어. 근데 교도소장은 얘 지공이잖아. 그러니까 그 클라리스 요원한테 집에 가 있으라고 내가 할 테니까. 네. 근데 집에 가겠어요? 영화 주인공 절대 집 안 가거든요. 이러면. 지도 지 나름대로 찾으러 가. 약간 범죄자의 지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물어보러 알 거 아니 지인이니까 네. 지인 찾으러 가요 클라리스는. 그리고 그 경찰 대원들은 그 범인 잡으러 가요. 네. 잡으러 가서 그 범인이 그 상원의원 딸을 납치했잖아요. 네. 예, 하다가 그 범인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범인의 집에 초인종 막 올려. 누구겠어 특공될 거 아니야. 막 범인이 나가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 클라리스야. 이게 교차 편집 보여줘요. 잘못 찾은 거지 경찰이. 그러니까 한니발이 정보를 줬지만 제대로 알아들은 건 클라리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애매하게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경찰은 흘러가고 제대로 알아채는 클라리스는 진짜 찾은 거지. 이것도 예술이거든요. 장면이 계속 보여주면서 꽁대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문을 탁 열어.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보여주는 게 짜르릉 올리고 나가는 게 클라리스가 집 앞으로 들어가서 똑똑똑 하는 장면이랑 네. 경찰들이 따르릉 하고 위장해서 따르릉 하고 총 들고 장면 나오는데 문을 딱 열고 클라리스 그러면 이제 특공대 장면 나와야 되는데 클라리스가 문을 똑똑하고 그냥 나오면서 그 범죄자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막 액션이 펼쳐져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범죄자는 해도 좀 끔찍해 취향이. 사람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네. 미싱에다가 재봉질을 그런 하면서 사람 가죽으로. 등껍질을 벗겨서 와.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비하인드 썰이 거기서 그 범죄자가 버팔로 빌이라는 범죄자인데 한니발 말고 이 범죄자는 트랜스젠더로 나와요. 근데 트랜스젠더가 아니야. 왜냐면 트랜스젠더 수술을 3번이나 시도했는데 안 봐줬거든. 근데 자기는 어릴 적 학대 때문에 자기가 여자로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막 거기서 알몸으로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잘렸어요. 알몸으로 춤추는 장면에서 자기 성기를 막 숨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그런 거 약간 표현한 것 같은데 그걸 우리나라 잘라버렸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 근데 이 반발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트랜스젠더 분들이. 근데 원작 소설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도소장이 뭐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원작 소설에 나온 내용인데 영화는 안 나와요. 소설에 발표를 할 때 기자한테 얘기를 할 때 트랜스젠더 얘기 빼라. 그분들은 사실은 되게 수동적이고 잠자는 분들인데 그냥 상황 자체가 힘드실 뿐이다. 그런 걸 불편할 거다. 라는 원작 소설에 나오는데 실제로 영화 나오고 그게 실현이 됐어. 실제 그런 상황이 왔어. 실제로 이제 반발이 심했다 그래요. 왜 하필 주인공이 그러냐. 근데 사실 아니에요 트랜스젠더가.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범인을 잡아요. 범인을 잡고 이제 해피엔딩이야. 클라리스는 이제 뭐 승진이 되고 맞아. 교도장은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양들의 침묵이 끝이 나요. 이 영화가. 그리고 이 양들의 침묵 뒷 이야기가 한니발인데 이게 91년 영화잖아요. 2001년에 영화 나와요. 진짜. 이 전에 아마 레드 드래곤이 먼저 나왔을 거야. 음. 이게 아마 그 이
이 레드드래곤 얘기가 한니발이 교도소 잡히기 전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뭐가 잡혔는지 아마도. 어. 근데 저 요거는 안 봤어요. 레드드래곤은. 그것도 영화화 되어 있고. 네, 이거 안 봤어요. 근데 사실 이 양들의 침묵은 소품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편인 한니발은 되게 그 전작에 비교해서 별로다는 말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앰슨 호킨스 한니발이라는 사람의 그런 걸 보여준 거는 이 뒤편 한니발 영화 제목이 한니발이에요.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그 피 묻히고가 이렇게 한 장면이랑 네. 이렇게 머리 뚜껑 열어서 뇌 썰어서 구워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 장면이 난 이 영화가 더 재밌었거든요. 사실은 양들의 침묵도 물론 재밌었지만 아 한니발이. 한니발. 한니발이 어. 아니, 그러니까 그 4부작 중에 1부작, 2부작인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잠시 쉬고 다음에는 한니발 얘기를 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쪼일 줄도 아시고 우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입으로 스토리를 털 수 있는 용달님 대단하십니다. 네. 여기서 우리 양들의 침묵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